고용지표가 고용지표가 일단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하면서 고용이 이제 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보시면 어제 특히나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물 매매할 때 이런 지표들을 제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매를 할 때도 지표는 지금 증시의 상방을 가르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은 증시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뭐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뭐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동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어요. 여기 증시 차트, 여기 있네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전일을 보시면 이렇게 갭 하락을 만들었죠. 이렇게 갭 하락을 만들었지만은 어느 정도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갭이 발생이 되면은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최근에 어제 시장이 만약에 미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지수가 어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 미증시 자체에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우리 바로 위에서 미사일 쏘는 것만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를 뭐 그렇게 해칠 만한 그런 악재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랠리가 조금 당분간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이제 랠리가 펼쳐져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서 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굉장히 선방을 해줬죠.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이 있더라고요. 매수 상위 종목이 있던데 외국인이 이제 완성차 위주로 그렇게 이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갭 상승을 했고 밑꼬리를 좀 달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 교육에도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주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기에도 뭐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현대차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경우에는 이 큰 그림이 어디까지 그려질 것인지 그런 여부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2021년에 여기 굉장히 여기 근처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여기 매물대 부근을 지금 못 뚫어줬잖아요. 맞죠? 요 매물대가 이전에 쌓인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사고 팔고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일정 횡보 구간을 거치면은 그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 됩니다. 많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노란 박스 상하단을 보면은 여기 매물대 구간이란 말이에요. 맞죠? 매물대 구간이고 2022년도 한 8월달 7, 8월달까지 상승을 해주었지만은 좀 이제 다시 주가가 또 빠졌죠. 주가 빠지면서 작년 2023년 그 증시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래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 여부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번 주에 이만큼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게 한 주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주가가 상승한 그런 부분들을 캔들로 나타낸 건데 그만큼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가 돌파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여기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인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조금 될 수가 있겠죠.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얼마까지? 그러면 일단 짧게는 우리가 25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만 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쏠쏠하게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짧게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끌고 가시면서 내가 배당금도 높여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전자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금도 이제 좀 쌓아가고 그 배당금으로 다시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평단가가 조금씩 높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차 업계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또 뭐 중국에서 오늘 보니까 뭐 수소로 이제 수소 뭐 소프트웨어 이제 전환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완성차 업계는 지금 반도체가 불황이었을 때 결국 수출을 멱살 잡고 끌고 온 거는 완성차 업계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출 지수라든지 경상 수지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지겨워요, 맞죠? 이런 좀 무거운 주가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무겁고 막 지루하고 그럴 겁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네이버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봉이잖아요, 맞죠? 주봉상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아래 상 하단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차트잖아요, 맞죠? 이렇게 조금 무겁고 조금 이제 주가가 큰 종목들, 금액이 좀 큰 종목들은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주봉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박스 구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박스 구간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이만큼 올라줬다는 게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그러면 네이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어디까지 봐야 될까? 여기 지금 상단 부분이 23만원 정도 부근이에요, 맞죠? 23만원 부근에서 요거를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27만 5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는 그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갭 메우는 가격까지 갔다 오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아까 오늘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죠.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요 부분들이 일단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장 초반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VIP 방에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지금 24.72%가 오른 거지. 여러분들이 아까 볼 때는 21,000원 요 근처에도 막 어떻게 움직일지 맞죠?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맞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20%대 중반대 상승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가 요 정도까지밖에 생성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게 상승을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일 고민되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갭을 발생시킨 부분들은 분명히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수급이 들어와주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메워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21,000원까지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보고, 자, 일단 여기 지금 돌파를 했죠, 여러분들. 돌파를 했으니까 또 이제 좀 잔량이 있으신 분은 또 고민이 있어요. 언제쯤 또 팔아야 되나. 지금 여기가 고점 부근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떨어진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해를 보기 싫으면은, 손해를 보기 싫고 여러분들이 조금 짧게 보유 주식, 그러니까 주식의 보유 일수를 저는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유 일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만큼 수익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맞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계좌가 사고 팔고 이걸 계속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3%든 5%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누적 수익을 쌓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불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좀 시세를 못 받았어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자, 그런 구간들에서 로봇 관련주는 잠깐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간다라고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또 이제 공략을 했던 DIT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왔긴 했지만은 결국 뉴르메카구나. 잠시만 여러분들. DIT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좀 달면서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지 뭐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 2만 원대 이하 가격에서 매수한다면은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공략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8,000원 구간, 18,000원 구간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었고 추세 자체도 그러면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이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게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이제 보시면은 조금 제가 이제 원래 좀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산업 자체가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를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거기서 관련주들이 많을 거 아니죠. 관련주도 많은데 제가 차트를 일일이 다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 좀 일어나고 있는가. 일단은 저는 솔직히 종목을 먼저 볼 때 차트를 일단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2,400여 개 종목을 제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다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맞죠?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 종목도 한 번씩 VI가 걸리던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주목을 받아줄 만한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산업을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산업에다가 그 안에 속해 있는 테마들이 얼마나 좀 자주 움직여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시고 결국 그 다음에는 차트입니다. 종목에 대한 차트를 먼저 보시고, 저는 이게 솔직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이 맥스라는 사람은 차트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PBR, PER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나, 뭐 지속적으로 매출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저는 정말 간단하게 봐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이 종목 2년, 3년, 10년 막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20%, 30% 오르면 팔고 도망갈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저는 분석을 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첫 번째 이 산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두 번째로 차트를 먼저 봅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들, 뭐 혹시나 뭐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재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그 약간의 안정장치로 그냥 보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절대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보고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자, 오늘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준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슬라이드 수를 일단 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얼굴 좀 나와도 되죠, 여러분들? 얼굴 좀 나와도 되죠? 제가 오늘 캠 그냥 안 끄고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차트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차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의 가격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거래량의 역사입니다. 거래량이 언제 터져 주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낸다. 모든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는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우리가 미래 가격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차트를 보냐? 왜 차트를 보면은 결국 차트의 진실, 그리고 차트의 기본, 그리고 차트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 다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자, 결국 차트의 과거 히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격은 결국 과거일 뿐입니다, 맞죠? 이미 아까 네이버 23만 5천원 이게 형성되었고 지금 뭐 10몇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러니까 20몇만 원 형성이 되었고 30몇만 원 형성이 되었고 지금 10만 원 정도 떨어졌고, 이런 거는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맞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제 거래량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뭐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주식이 가격이 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식이 가격이 왜 올라가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한 30초 정도 뒤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잠시 좀 조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할 수 있는데 조용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이제 우리의 거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들국화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5명이 사고 3명이 팔아요. 그럼 매수세가 우리가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경제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의 기초가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수요와 공급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예로 들죠? 내가 어떤 이제 과자를 만드는 사장이에요.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어떤 과자를 옛날에 우리 허니버터칩 하는 그런 과자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지금 포켓몬 빵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수량도 제한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일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일단은 공급이 일정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 자, 물건은 똑같이 보급을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물건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초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제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고 결국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수요라는 거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 공급은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주식 시장에서 보자면은 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어차피 가격은 가격대를 그냥 숫자를 나타낸 그 차트일 뿐이에요. 맞죠? 근데 얼마나 힘을 강하게 치고 올렸느냐, 이전 차트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었냐.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차트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라는 게 항상 제가 이제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이고 주식의 가격 결정 여부는 결국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팔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쉽게 그런 식으로 주식 가격은 결정이 된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지금 2만 원 이 종목이 3만 원 갈지 안 갈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결국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제가 이거 오늘 차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지와 저항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도 기존으로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항상 선 하나만 조금 그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처럼 지지란 어떤 거야? 어떤 가격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예시를 조금 들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차트를 조금 켜가지고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좀 확 키워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좀 이제 볼만한 차트가 없을까요? 플리토 아까 보니까 관심 있으시는 분이 많던데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지지나 저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막 정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한 1년 차트를 많이 봅니다. 맞죠? 최근에 1년 차트를. 자, 이 구간에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었고 또 추가적인 저점이 형성되었던 부분들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지지라는 것은 이 가격대 이하로 안 빠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짧게 나왔습니다. 맞죠? 지지를 이렇게 조금 받아 주었지만은 추가적으로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잠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 달의 뭐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잠깐 무너졌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앞전에 저점이 만약 2만 원이었다고 해서 꼭 뒤에 저점이 무조건 2만 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000원까지 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제가 이 차트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더 이상 여기서 주가가 안 빠지는 구간이 지지라는 거죠. 지지가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구간들에서 결국 이때 왜 올라가냐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자 잠시만요.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지지라는 거는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우세하다는 거 맞죠? 매수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자 반대로 저항은 뭐예요?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우세해지는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항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 한 37,000원 부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못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물론 그런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안정적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런 구간들을 왜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 라인만 잘 이용해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갈 구간들은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그래서 자, 요 단기간에 좀 지지를 받길래 요 근처에서 내가 여기도 지지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낙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저점 지표라고 말씀드리는 이 엔벨로프 선에 닿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이 조금 무너졌을 때 쉽게 말해서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이 됩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이 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 부분이 원래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무너지면 다시 상승을 할 때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근처 가니까 또다시 한번 살짝 밀리죠. 근데 여기서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요거를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뚫어내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단과 상단 이렇게 조금 연결해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이런 게 막 캔들의 저점 그리고 종목의 저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지금 종목은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플리토라는 종목이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배워 놓으시면은 이 지지와 저항에서 수익을 챙겨 가실 수도 있고 자 요런 구간 내가 진짜 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제가 시간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보라고 어떤 종목들 여유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 캔들 하나하나가 형성이 돼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맞죠?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해가지고 2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을 만들어주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적인 성질부 물론 하루 만에 상한가 가고 여러분들 하루에 뭐 20%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올라가는 정도부터 여러분들 미리 준비 안 해놓으셨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진짜 많아봤자 한 8% 10%입니다. 맞죠? 왜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사야 되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자 쉽게 말해서 단타를 할 때 자 이 부분에서 만약 여기서 우리 차트를 보고 있었던 이 과거에 저항 라인 요 근처인데 37,000원 근처인데
요거로 돌파를 해주려는가 하면서 보다가 돌파를 하니까 이때 사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더 안전하니까 돌파를 하는 거. 왜냐 그러면 저기서 저항을 맞으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맞죠. 그러니까 저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고 이날 결국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짧게, 그 당일날 보시면 이렇게 짧게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맞죠. 시장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뭐 지지나 저항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두 번째 이제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가 결국에는 뜻이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힘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보시면은 뭐 시장이라든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방금 이제 플리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간다, 상승을 해준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승할 때는 자 상승 추세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또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향이래요, 방향. 이 방향을 말을 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정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조금 알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젠가 추세가 변하는 구간이에요. 변곡이라는 것 자체가 맞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 변곡이라는 게 변곡점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주가로 보시면은 딱 어디 저점을 딱 찍고 이렇게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변곡점은. 그러면은 자 어떤 주가가 이렇게 하락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상승 추세로 바뀔 때가 있죠. 그 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변곡점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매매하시면서? 알 수가 있다 하시는 분. 그렇죠. 절대 알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은 이 변곡점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차트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 저기가 변곡 구간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힘을 보이려나 그거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변곡 구간은 뭐냐? 이 변곡점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바뀌고 있는 구간을 변곡 구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 내가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막 슈팅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요. 재수입니다. 재수 그냥. 맞죠? 재수예요. 아니면 개별 이슈를 우리가 뭐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뭐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재수입니다. 그냥 운. 100% 운입니다. 그거는. 이 변곡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누가 손실을 보겠어요, 맞죠? 당연히 이 변곡점 하락 추세에서 변곡점 딱 찍어주는 그 구간에서 매수만 하면은 단기적으로 10%, 20%, 뭐 100%, 1000%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맞죠? 누가 수익을 보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차트들이 그려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나 저항, 지지나 저항, 그리고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건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지나 저항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추세가 또 만들어진다. 그리고 변곡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 주가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패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주가가 쭉 상승을 하죠.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자 상승을 다시 조금 더 전보다는 크게 해준단 말이에요. 크게 해주면은 자 쉽게 말해서 여기 대가리라고 할게요. 제가 요 대가리가 여기에 찍힙니다. 대가리 찍히고 자 주가 하락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넥라인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방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렇게 요런 차트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자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자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패턴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하락장애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패턴 같은 경우에 발생되면 뭐냐? 도망갈 시점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이면은 빨리 매도를 하고 수익 일부라도 지키고 봐야 되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죠. 자,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는 분할 매도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만큼 올랐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랐어. 일부 올랐으면 내가 항상 팔라라고 하잖아요, 맞죠? 팔고 매수가까지 안 내려오면은 여기 매수가잖아요, 맞죠? 이 가격이 내가 매수가란 말이에요. 이 매수가까지 안 내려오면은 계속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 자, 어느 정도 고점 부분들 내가 근데 여기에 딱 여기서 팔 수 있을 수는 없죠. 조금 올라가면 내가 수익 내가 매수를 하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수익 구간 슈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어딘지 진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고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전부 다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내가 어떤 종목 줄까 요 종목을 내가 한 진짜 수익을 한 50% 60% 보겠다라고 마인드를 보고 진입을 했어요, 이 가격대. 근데 요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은 매수가 오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익 안 봐도 됩니다. 자 왜냐 결국 이런 패턴이 만들 때는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돈을 조금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되는 경우 패턴대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거의 96%에 가깝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형성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정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패턴들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주가의 차트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배운 대로 주가의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신호가 뜨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매수를 했죠. 여기 일본 캔들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맞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그림이 하루 만에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나오진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정확하게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정확도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빠르게 쳐다보지도 않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자, 이 넥라인이 뭐냐면은 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고기 저점 구간이죠. 저점 구간에서 자, 우리가 대가리를 형성을 하러 갔어요, 맞죠? 헤드 머리잖아요, 맞죠? 머리를 형성을 하러 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자,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전 고점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빠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도망가야 되는 시점, 우리가 탈출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자, 이게 멍청하게 우리가 또 보면은 이게 지지 받아주고 이거 솔직히 조금 지지를 안 받았지만은 그러면 이게 3중 바닥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만큼 상승할 때 이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는 거를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3중 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 바닥 한번 찍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가 요까지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제가 그 패턴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조금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반대로 뒤집혀서 발생을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그 차트를 거의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맞죠? 뒤집어 놓은 거고
자, 보통 주가가 빠지는 이런 하락 추세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하락과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하락과 반등이 좀 나오다가 하락 좀 하다가 갑자기 슈팅 날아가 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패턴 전반부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짝 움직이고, 자 여기서 헤드 찍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짝 움직이고, 요 구간들에서 그 거래량이 터지는 것보다 자 이 후반부에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이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거래량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 거래량을 항상 같이 보시면서 이 거래량이 후반부 이렇게 이제 머리를 형성하고 어깨,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맞죠?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자 그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상승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트는 컴퓨터로 넓게 보는 게 좋다고요? 그게 화질이 좀 깨져서 그런 거예요. 맞죠? 화질이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서는 결국에는 이 라인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왼쪽 어깨가 형성되고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부, 그리고 머리가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부, 요거를 연결한 게 우리가 넥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오른쪽 어깨, 여러분들 요거 패턴은 우리가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여기 조금 저점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도 이 다음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라인을 뚫어주는지 여부, 이 넥라인을 뚫어주는지 여부가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패턴만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패턴만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맞죠?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넥라인이 형성된 그 기준으로 이 머리가 형성되는 그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빠진 만큼은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가격대에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다만 이런 차트들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트에서 조금 나타나냐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은, 차트는 뭐 넓게 보신다는 게 편하다니까 이렇게 넓게 보신다는 게 편하다니까 조금 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였나? 보자.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싶은 거 하나씩 뭔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아 알겠습니다. 자, 기아 차트를 지금 일단은 켰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근데 기아다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죠?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차트, 기아 차트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패턴이 우리가 됐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막 100% 들어맞는 그런 차트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막 움직여 줄 때, 근데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안만 봐도 여러분 볼 게 없어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냥 뭐 종목이 지금 이 차트가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차트로 봐드릴 게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패턴 삼아 보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거랑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까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저런 이제 패턴들이 언제 발생이 되는지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종목이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이제 두 번째 배울 거는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수익을 보시는 구간이에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요 박스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드릴 때도 약간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뚫고 나오고 저점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잡고 여기 올라가면 팔고, 맞죠? 자, 우리가 저항 라인을 두 번 확인했고 지지받는 구간을 두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두 번을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저항받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박스권 구간이란 거죠. 맞죠? 박스권 구간이라는 건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일부 떨어지면은 정리하라고 하시죠. 맞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아주는지 여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저항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구간이 형성된 그 가격대만큼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반대로 이거는 하락이겠죠. 하락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를 형성을 했어요. 지지를 계속 받아줬죠.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도 일정 구간에서 똑같이 저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저항 구간 안에서 움직였던 그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또.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라면은, 자, 이 박스 구간만큼 빠졌을 때는 다시 오히려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패턴들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부분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트리플 탑 패턴이 있고 트리플 바텀 패턴이 있어요. 그럼 트리플 탑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머리를 맞았어요. 맞죠? 머리를 맞고, 두 번째 머리를 맞고, 세 번째 머리를 맞았습니다. 자,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저항을 맞으면은, 원래 같으면은 주가가 그렇게 막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겠죠. 약하다라는 거고, 자, 저항을 이렇게 맞으니까 추가적으로 빠지는 힘이 매우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첫 번째 지지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 세 번째 지지 라인, 이게 형성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이 뭐 항상 뭐 어디 TV에서 뭐 W 패턴이다, 뭐 H 패턴이다, N자 패턴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죠? 그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장난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걸 말장난이라고 좀 봐요. 뭐 N자 패턴이 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이렇게 이게 N자 패턴 아니냐? 뭐 당연히 지나간 거 보면 다 그렇게 되죠. 맞죠? 당연히 지나간 거 보면 다 그렇게 되는데, 뭐 W 패턴에서 상승할 때 여기 돌파하면 나온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세 번 정도 받아주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리고 저항을 세 번 맞으면은 그냥 하락의 힘이 강해진다, 매도세가 강해진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고, 무슨 뭐 저기 보시면은 뭐 유튜브도 보면 뭐 무슨 밥그릇 패턴도 있고 뭐 기영이 대가리 차트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더블 탑 패턴이 뭐예요? 뭐 아, 그 사람한테 당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더블 탑 패턴은 트리플 탑 패턴이랑 다르겠죠? 더블 탑 패턴은 두 번 된 겁니다.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더블 탑 패턴이고 더블 탑 바텀 패턴이고 이게 나중에 그려져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지금 내가 주가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여기 차트를 보고 이게 진짜 저점이지 이게 고점인지 어떻게 판단이 돼? 이게 지나가고 난 뒤에 판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패턴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냥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주가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냥 좀
그러니까 개별 이슈나 이런 게 없을 때 패턴대로 가잖아요, 맞죠? 개별 이슈나 그런 게 없고 뭐 증시가 좀 상승과 뭐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약간 박스권 장세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 아 맞아요. 짝꿍댕이 패턴은 좋아요. 어. 그게 맨날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W 패턴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W 패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안 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플리토 같은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상승 추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 패턴이고 하락 추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상승하는 종목도 이거 밴드 하단에서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락 패턴일 때도 여러분들 추세선을 잘 그어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이 먹을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배워 놓으시면은 이런 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자, 뭐 깃발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불장할 때 우리가 불이잖아요. 우리가 강세장을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불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좋으면 빨간 게 뜨니까 그냥 불났나 보네 하면서 불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화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아니고 황소라는 영어 단어죠. 황소. 불. 여러분들 그 미국 금융거리 가시면은 동상이 있잖아요, 맞죠? 황소 동상이 있잖아. 우리가 가시면. 자, 시장이 강하면은 우리가 불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황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잘 올라간다라고 싶어서 불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반대로 시장이 약세일 때는 베어장이라고 합니다. 곰장이죠, 곰. 곰이 여러분들 뭐 사냥하고 이러면 막 오른쪽 손 들어가지고 왼쪽 아래로 막 내리끄고 막 연어 같은 거 잡아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맞죠? 그만큼 곰이 이제 휘두르는 것처럼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곰장 쉽게 말해서. 자, 황소장 곰입니다. 황소와 곰. 여러분들 불났다고 불장이 아닙니다. 불장이 형성될 때 나오는 패턴인데 쉽게 말해서 불장에서 나오는 깃발형 패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제 패턴이라는 게 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조금 허황된다라는 부분을 이게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게 결국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이고 어차피 차트가 이렇게 형성된 게 된데 우리가 끼워 넣는 거예요. 다만 요렇게 될 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한 힘은 강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수렴도 뒤에 있습니다.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패턴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깃발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깃발형이 나오고 이 깃발 안에서 위아래 치다가 요 깃발 창단 찍고 나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매도 가격은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거 상단 이제 꼭지점 보시고 우리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그거잖아요. 트리플 바텀 패턴이잖아요. 이거 트리플 바텀 패턴이고, 자, 쭉 상승을 했을 때, 위아래 이제 하락 추세가 약간 만들어졌을 때, 여기 다시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아까 그때 이거 삼중바닥 구간에서 첫 번째 형성된 이 고점과 자, 마지막에 저점이 형성된 부분에서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까지 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반대로 베어리시는 솔직히 하락 패턴이니까 우리가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어요. 이때 매수를 내가 물렸어, 쉽게 말해서. 물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 자, 일정 구간 하락 깃발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탈출 못하면은 자,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 2년 3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손절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마지막 이제 탈출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이 뭐냐면은 결국 자,
저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렸죠. 저점이 이렇게 추세가 그려보면 올렸는데, 자, 고점도 우리가 추세를 보니까, 고점도 이제 추세를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뭔가 점점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모아가는 건데, 이게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 요 구간 안에서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점이 일정하거나 저점이 일정할 때 우리가 삼각수렴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구간들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이게 간극이 좁아지고 있죠. 간극이 좁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가가 빠졌을 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여기 단기적으로 추세 만들어 주는 줄 알았는데 점점 힘이 모아지고 있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여기가 탈출 신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락세 의견 패턴은 뭐냐면은 주가가 점점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고점이 형성된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지지를 받은 부분,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 이 힘이 모아지더라. 요게 모아지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그게 빠졌네. 뭐 하나가 삼각수렴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삼각수렴은 제가 여기서 그냥 좀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 일정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을 해버렸어. 자, 좀 빠지다가 다시 고점을 형성해버렸어. 좀 빠지고 다시 고점을 형성해. 자, 요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리고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 부분이 일정해. 고점 부분이 일정하면은 요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 부분이 일정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릴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뒤집으면 반대로 되겠죠. 저점은 일정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삼각 수렴 형태라면은, 자, 힘이 모였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요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보자. 그게 최근에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잠시만요. 제가 종목 좀 뿌려놓은 걸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종목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굉장히 이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라이브 방송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씩 찍어봐야겠다. 최근에 드렸던 거라 가지고. 이건 아닌데. 제가 그 종목으로 수익도 봤었거든요. 수익도 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좀 나빠졌나 봐요.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하여튼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R 서포트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 죄송해요.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다 배우셨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조금 이제 강해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 부분이 조금 결정이 된다. 요렇게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차트의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 있죠.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움직여요. 맞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를 우리가 이런 막 패턴이나 막 기준으로 막 가둬두지 말고 제가 아까 뭐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들도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막 그 내가 이거는 깃발형 패턴이라고 배웠는데 주가가 분명히 이 안에 갇혀야 되는데 왜 안 갇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만 대처하시면 됩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그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루하루 어떻게 좀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런 이제 뭐 차트 하나 배웠다라고 해서 뭐 까불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까불 필요도 없고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살아있는 이런 차트들은 막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패턴 같은 거 좀 배워보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은 요 패턴 안에서 조금 맞춰지는 그런 패턴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배운 거 그런 부분들에서도 아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높겠구나 그런 구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짧게라도 여러분들 진입하셔가지고 한 5% 10% 이렇게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제가 진짜 머리가 막 갑자기 좀 어떻게 됐나 봐요. 분명히 그 종목이 분명히 그런 패턴들을 보고 들어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좀 배웠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 막 그렇게 갇혀서 막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갇혀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배우셔도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나중에 맞죠? 배우셔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저는 차트를 그렇게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응? 아니 뭘 먹고 싶은 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걸 봐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WCP 아니에요?
WCP가 맞습니까? 패턴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녹화만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패턴 차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제작했다가 그거 봐요. 들고 갔니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투자할 종목도 이름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WCP에 WCP 이 2차전지 관련주잖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자리가 솔직히 아까 지지나 저항 이런 걸 보시면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딱 지지 받아주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매수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두국한 이거는 좀 너무했다. WCP인데 WPC 컴퓨터를 차트 좋아요. 제가 봐도 좋아 보여.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래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는 몰라도 이거 차트만 보면은 짧게 우리가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던 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하락했을 때도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최근에 딱 여기도 거기잖아. 또 뭐 그러실 수 있죠.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짧게 보면 여기까지 자 조금 러프하게 본다면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짧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진입을 한다면 우리가 5만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5만원 정도 상승할 때 5% 10% 정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매매를 하냐면은 자 뭐 우리가 뭐 최근에 인기 지금 HBM 관련해서 뭐 이슈가 조금씩 뜨고 있죠. 그래 HBM이라는 테마를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HBM이라는 테마를 검색을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돌려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패턴식으로 형성이 된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었죠. DI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 18,000원 구간에서 위에 고점이 올리는 형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패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말씀을 이게 왜냐하면 증시가 한번 이렇게 빠그러지다 보니까 차트들도 조금씩 빠그러진 게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좀 차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인 차트가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좀 이제 뭐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는. 그럼 우리가 뭐 차트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다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 하니까 주가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솔직히 패턴을 배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 내가 막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적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런 패턴을 한번 이런 힘이 있다라고 이해만 해주셔야 되지 내가 이거 저 전문가한테 한번 배워봤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든 적용을 해서 써먹을 거다라고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나는 그 틀에 갇혀 있거든. 쉽게 말해서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뭐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굳이 무조건 차트는 이 안에 갇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유연하게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그렇게 유연하게 하셔야지.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갈대가 약하잖아, 맞죠? 갈대가 굉장히 약한데 잘 안 부러지죠. 바람이 안만 불고 태풍이 안만 불어도 잘 안 부러집니다. 왜? 유연하잖아요, 맞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자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났다가, 맞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갈대 자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조금 유연하게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뭐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리아님 공부하신 거 한번 볼까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가격대만 적어놓으신 거 아니야? 아, 뭐 이슈도 좀 적어놨네요. 뭐 틱톡 샵하고 적어놓으셨네. 아, 왼쪽엔 또 뭐 EPS랑 이런 것도 다 적어놓으셨네. 열심히 안네. 하나오션과 네이버 어떤 게 낫냐고요? 적금 기준으로 본다면요? 적금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하나오. 근데 이 적금 만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적금을 들 때는 우리가 만기일도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2년 뒤에 우리가 적금을 깰 것인지, 뭐 5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어떤 종목 한 100년 정도 투자하면 이거 중군에 올라갑니다라고 하고 제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아까 네이버는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충분히 30만 원까지 갑니다. 10년 안에. 어. 근데 저 네이버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근데 조선주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보냐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는 저는 조금 네이버라고 좀 보입니다. 네이버라고 보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10년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적금을 부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가격대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이하만 형성되면은 조금씩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예. 그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 적금 안 들으셔도 돼요. 25,000원 이하에서만 담아놓으시면은 평당가가 어차피 25,000원에서 지금 2만원 그 사이 때 가격대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23,000원이나 24,000원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 건데, 그럼 그 가격대로 계속 운용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 종목 추천 금지입니다. 회원들끼리. 뭐 자기 거 아니라고 뭐 아무거나 추천 드린다 그러고. 자, 오늘 그래서 교육을 좀 들어보셨는데,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이 패턴을 배운다라고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 자료가 누군가 손을 봐주면 참 이쁜 자료가 탄생을 할 건데 제가 직접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증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지금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단기적인 또 방향성.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가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작년 시황 이제 마감 시황 말씀드릴 때처럼 어제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 상방의 힘에 조금 더 보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들도 발표도 되고 또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정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FOMC 이후에 좀 뭐 소화를 하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10년 안에 올라간다. 아니 10년 안에 올라간다 그러지 10년 걸린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다음 주에 당장 30만 원이 가더라도 10년 안에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조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확하게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그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건데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봤는데 내가 오늘 교육을 들어본 뭐 상승 쐐기형 패턴과 조금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게 혹시나 발생이 되면은
언제든지 톡방 내에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거를 같이 봐드릴 테니까. 제가 뭐 그 패턴을 좀 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지금 일단은 정말 단기적인 23만 원을 돌파를 해야겠죠. 23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 오늘 좀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쌍바닥을 좀 형성을 했던 그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서 무너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계속 저항을 맞아왔죠. 저항을 맞아왔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이게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이면 27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30만 원대 이상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27만 5천 원도 근데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쌓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매물대가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에서 돌파를 하는 힘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다. 30만 원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주가가 물론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뭐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네이버라는 이제 기술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주인데, 여러분들 기술주가 왜 금리 인할 때 이렇게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줄 아시냐면은, 기술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은행에 대출을 좀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이 기술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거든요. 솔직히 네이버가 뭐 돈이 그렇게 막 필요하겠어요? 자기 자체적으로도 막 매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죠? 네이버 같이 큰 기업이 이제 막 대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전략적으로 또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주들이나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은 대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세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끌었고,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라든지 올해 일단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결국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결국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맞죠? 그러면은 이런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네이버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에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시고,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금리와 정말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기술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제일 똑똑하면,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30만 원에 만약에 사셨으면은, 30만 원에 사셨으면 최소 지금 2년 이상 버티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거의 2년 됐잖아요, 여러분들. 2년 돼 가지고 내가 30% 손절 치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죠, 여러분들? 1년만 더 기다리시면 본전이 올 수가 있는데. 맞죠? 10년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승할 건데, 솔직히 저는 만약에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물어보신다면은,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물어보신다면, 이거 카카오는 솔직히 좀 악재가 좀 있잖아요. 암만 그래도 카카오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얘들이 왜 이러냐면은, 결국 뭐 은행이나 이런 거 다 해서 카카오 뱅크는 뱅크대로 따로 상상시켜, 뭐 카카오 게임즈 따로 상상시켜, 온갖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회사 다 분할시켜 가지고 다 상장해 버리고 사람들에게 돈만 빨아간 기업이라고 이제 인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본다면은, 저는 네이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마무리가 되었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고,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 일단 증시 분위기 자체가 오늘 뭐 제가 어차피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까지 좀 지켜볼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거 좀 이제 발표 나는 거 보고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음 주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드리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설날이에요, 맞죠? 이게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더라고. 그러면은 다음 주 월화 수목밖에 없습니다, 맞죠? 월화 수목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기존에 조금 이제 씨앗을 뿌려놨던 종목들이 우리에게 조금 설 명절에 이제 좀 떡값을 지어줄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주말 쭉 편하게 쉬시고요. 주말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까치랠리 한번 봅시다. 까치랠리 보시고 떡값 좀 챙겨갈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오늘 미증시 고용보고서라든지 발표 좀 보고 난 뒤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한우 제가 제 돈으로 사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저 돈 많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